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을 맡은 조면주입니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광안대교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이 찢어지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만 복구를 한다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 복구 공사가 마무리된 후 5월 1일부터는 광안대교 양방향 정상 운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자, 오늘 대담한 부산의 출연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유희동 부산지방기상청장이십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뭐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뭐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좀 초반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이 지역의 기상 서비스, 기상 예보 특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그다음에 내용들을 좀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 예보와 특보 그리고 서비스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언론을 통해서 저희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관련되는 분들과 만나고 소통을 하는데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본청에만 근무를 네. 하시다가요. 우리 부산지방기상청으로는 처음 부임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그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뭐 부산은 뭐 서울에 있었어도 뭐 네.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유일한 직할시였고 네네. 해서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네.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제가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다행입니다. 예. 네. 지난 3월 23일이 세계 기상의 날이었는데요. 네. 이처럼 세계 기상의 날이 갖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유엔 산하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기상 기구입니다. 영어로는 WMO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1961년 3월 23일이 세계 기상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헌장이 발표된 날입니다. 기상 기구는 그 이전에 뭐 40년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지만 세계 기상 기구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상의 날이 만들어졌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상은 어느 한 나라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기 경계가 없다고 해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관측을 하고 관측 자료를 공유하고 또 예보 자료도 공유를 해가면서 서로 간에 그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각국의 날씨 예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가장 공조가 잘 돼 있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유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만들어진 이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은 우선 전 세계 그 세계인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네.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좋은 기상 정보를 생산해 내므로써 세계인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근래에 들어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그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정보들을 미리 생산해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기상의 날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주제는 태양지구 날씨로 정해져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다음에 강연, 그다음에 뭐 학술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는 네.
있습니다. 기후 변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재해가 더 강하고 더 네.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기상 정보도 필요할 테고요. 또 네. 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부산지방기상청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예보는 뭐 저희 기상청이 본청도 있고요. 각 지역에 지방 기상청이 있는 이유가 본청에서 물론 총괄적으로 뭐 예보나 특보를 관할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각 지역은 지역에 맞는 날씨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과 시민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날씨나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방 기상청이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은 그 지역에 맞는 날씨 예보와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부산은 뭐 눈으로 예를 들자면 네. 뭐 강원이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적게 오고 그다음에 그 빈도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1월 31일 날도 뭐 공식적인 이쪽 저희 대청동 관측소의 기록은 0.2cm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교통이 아주 매우 그렇죠. 뭐 굉장히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쨌든 여기 눈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산복도로라든지 산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그래서 산 정상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일반 시민들이 사시는 이 평지에는 비가 오고요. 산복도로에는 진눈깨 비가 오고 산이 조금 높은 곳에서는 눈이 오는 삼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네. 이 부산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이거 북부 쪽에 있는 쪽에는 눈이 온다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차를 좀 안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여기는 비가 오니까 당연히 차들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산복도로나 이런 쪽에는 제설보다는 통제 개념으로 이쪽에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눈이 적게 오더라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눈 예보의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직적인 예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부산청 직원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기반은 연구 기반부터 좀 시작을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지는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연구를 해서 몇 년 후에는 부산에는 다른 눈 예보 형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서비스 부분도 부산 지역은 역시 뭐 바다를 끼고 있고요. 해양 산업이 발달을 해 있고 그다음에 중공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의 산업도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 산업이 매우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업 맞춤형의 서비스들이 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2010년도부터는 항만 서비스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2017년도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산업에 맞는 서비스도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1월에 눈이 약간 내렸습니다만 참 네. 많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예, 그대로 인해서 우리 기상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신고식을 아주 톡톡히 치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본청에서도 뭐 부산 지역에 뭐 예보를 관할했었기 때문에 네. 예보국장으로 근데 뭐 잘 부산이 조금 눈이 오면 교통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직접 접하다 네. 보니까 더 심각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되고요. 뭔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 만큼 기상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도 더 실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환경 문제나 자연재해, 미세먼지 문제 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기상청의 역할 점점 더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상 정보의 가치는 매우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뭐 농업이 주가 되는 시절에도 기상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곳에 기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만 불 소득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게 되면은 기상 정보가 급격히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형태의 기상 정보도 생산이 돼야 하는 것들이 각국의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기상청도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만 선진국과 같이 기상 회사들이 좀 다양하게 늘어나서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어진 정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가공해서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그 산업체에 좀 제공해주는 역할이 좀 네.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네. 계십니다. 예, 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문제로도 이 미세먼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기상청에서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뭐 미세먼지는 담당 부서가 환경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상청은 자연현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일종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그렇죠. 해당되기 때문에 네. 오염의 관장 부서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러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초기 자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예보가 잘 돼야지만 미세먼지 예보도 잘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희가 뭐 미세먼지 담당 부서는 환경부라고 하더라도 저희 기상청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봄철이 되면은 또 황사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일상생활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올 봄에 황사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기상청의 장기 예측에 따르면 평년보다는 황사 일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년의 황사 일수가 약 연내 봄철에 4.3일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많다라는 것이 저희 장기 예측에 따라서는 계절 예측에 따라서는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에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황사는 일종의 뭐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네네.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 부분이 미세먼지나 다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숨을 쉬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봄철에는 더 나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사가 있기 때문에 더 나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조금 분류가 돼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황사는 일종의 자연현상이고요. 그게 바람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기압계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세먼지와는 분류가 돼야지만 조금 예측도 그렇고 네. 시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대응이나 이런 거를 위한 그 정보 자체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사 부분은 조금 다른 형태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황사는 또 여러 가지 복잡성이 또 있습니다. 저기 뭐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발원지에서 황사가 불어서 올라가야 되고요. 편서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쪽으로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황사가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압계가 고기압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좀 눌러줘야지만 네. 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사실은 상공으로 지나가는 황사도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다 예측하기에는 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네. 기상청에서는 황사 예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 청장님 과거에 예보관이셨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 중에 예, 날씨 예보를 뭐 지금이라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또 부산청장 오기 전에 전임 그 위치가 예보국장이었기 네. 때문에 뭐 그래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날씨 예보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도 참 많거든요. 우리 부산과 가까운 경주라던가 또 네. 포항의 경우를 봐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지진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갖고 계신지요? 예. 뭐
경주 지진 그다음에 포항 지진에 의해서 뭐 저희가 뭐 가장 경험하지 못한 지진 강도의 지진이 근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포항, 뭐 경주 그리고 이쪽 부울경 지역의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진은 예보가 되지 않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은 빨리 감지를 하고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방법이 네.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그 방안이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빨리 국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원래는 15에서 25초, 어느 때는 35초 정도 되던 그 대응 시간을 2017년 말 작년에는 7초에서 25초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 저기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는 50초가 조금 넘었을 거를 감안할 때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인 그 부분인데요. 네. 아직도 국민들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계속해서 저희 지진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이게 정확성하고 신속성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 한쪽이 조금 네, 네.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진은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정확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조금 강도 그다음에 시간 뭐 이렇게 한 게 사실은 너무 세게 나온 경우도 있을 거고 잘못 전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정확성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속성을 전달하다 보면 정확도가 약간 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많은 시민들은 두 가지 다를 원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예보가 좀 빗나갈 때마다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네. 어떠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계신지요? 일반적으로 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측 자료가 양질의 관측 자료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관측도 보다 촘촘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이 신속하게 예보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슈퍼컴퓨터에서 구동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게임에서도 뭐 컴퓨터가 좋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 게임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게 수치 예보 모델인데요. 좋은 수치 예보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예보를 판단하는 것은 예보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보관 역량이 우수해야지만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는 특이하게도 최소량의 법칙에 따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낮으면 낮은 요소의 그 예보 역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네. 어떤 거 두 개가 올라가더라도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동반 상승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꾸준히 뭐 슈퍼컴 수치 예보 모델에 대한 역량도 높이고 투자도 하고 관측 장비도 조금 더 뭐 고성능의 장비, 그다음에 첨단 장비, 그다음에 그 해상도도 관측의 해상도도 높이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예보관의 역량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작년부터는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 뭐 형편입니다. 네. 예보관의 역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365일 휴일도 없이 밤샘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직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예보관들이 어쨌든 그 현업 근무라는 그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휴일도 없고 밤에 일상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죠. 저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인들과의 만남이라든가 행사들을 참석 못하는 것은 물론 네. 일단 건강 문제도 일단 야근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 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상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기상청 내부에서도 우수 인력들이 예보 쪽에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수 인력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있는 현업조를 하나 정도 늘려서 그 예보관들이 조금 그 현업 근무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을 1년에 2, 3개월이라도 좀 갖게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 예보에 대한 것도 분석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2, 3개월을 좀 이렇게 좀 몸도 좀 가다듬고 건강도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한 개 조가 좀 인력, 물리적인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보관들이 서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상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저희도 공무원 체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파격적으로 그런 보상 체계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예보 우수 인력을 예보 쪽으로 투입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보관에 대한 보상 부분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관측과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현대 과학으로도 뭐 날씨나 자연재해 100%다 예측한다는 거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인 만큼 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뭐 저희 기상청을 이해해 주시는 차원을 좀 넘어서요. 네. 재난을 대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상 정보의 지금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 시민들이 재난 대응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보는 예보이고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 맞는 예보는 뭐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죠. 없고 뭐 조금이라도 그 상세하게 보면은 100점짜리 예보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쪽 공기하고 저 바로 한 15m 떨어져 있는 공기도 다른 형편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차 예보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기상청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뭐 근간으로 하는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보는 변경돼 있는 뭐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예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는 예보에 대해서 우선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일단 최신의 정보를 좀 습득하실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바뀌는 변동 사항에 대해서 즉시 빨리 알려드리도록 유관기관, 특히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 네. 시민들께서도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예보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다시 한 번만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청이 예전에 대청동에 있다가 명륜동으로 이전을 했다가 네. 2020년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가 1차 설계가 끝났는데요. 지금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에 위치가 있는데 강서구 대저동으로 저희가 부지를 마련을 했고요. 올 2, 4분기 중으로는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10월에는 건축이 완료가 되고요. 11월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대저동에 저희 부산지방기상청 시대를 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동네에 있던 곳에서 못 해본 일들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협소하고 건물 자체가 50년 된 건물입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듣기로는 동네 세무서 그 빌딩에 저희가 지금 그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년이 넘는 건물이라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홍보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와서 좀 보고 견학하는 그런 네네. 장소로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대저동으로 지금 건축 설계를 네. 조금 조정 중에 있고 아마도 확정이 돼서 6월 안까지는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있습니다. 청사에서의 또 새로운 모습도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또 청장님께서 자리하신 김에 궁금한 부분이요. 네. 작년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올 여름 2019년도의 여름도 작년만큼이나 무더울까요? 글쎄요, 저기 뭐 장기 예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뭐 가장 더운 해로 그렇죠. 기록될 만큼 덥고 겨울에도 또 추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 변화 시대에는 일단 이런 진폭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장기 전망을 이제 1년치 뭐 계절 전망도 하고 6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도 평년보다는 조금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예측은 일단 변동성도 크고 이렇게 뭐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저희 장기 예측에 따르면 평년보다는 조금은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도 뭐 일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예보라는 것은 항상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늘 저희 마친 예보는 국민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네. 거고요. 틀린 예보에 대해서만 기억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보의 정확도는 아주 조금씩뿐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민도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고 정보 습득력도 높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저희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아직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도 뭐 본청을 비롯해서 저희 부산지방기상청도 이 지역에 맞는 정확한 예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조금씩이라도 좀 진전이 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달나라 가고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 왜 못 가냐고 이렇게 비난해 주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예보에 관한 것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 네. 예보관들은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나은 예보로 시민들에게 그런 정확도 향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기상청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희동 부산지방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와 꽃샘 추위 때문에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쉬운 때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고요. 또 향긋한 봄나물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철 채소들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